진짜 엄청 따뜻한 분 같아요. 글이 주는 온도가 저는 읽으면서 되게 따뜻했어요. 온실 같다고 해야 될까요, 책이? 자, 다 같이 읽을 준비됐어. 읽다 보면 나를 찾게 되겠지. 읽다 보면 사랑니버스 온라인 독서 모임 8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8월에 함께 읽은 책은 여기는 공덕동 식물유치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다들 어떻게 읽으셨나요? 되게 잘 읽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 작가님이 예술을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재밌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서 뭔가 읽으면서 되게 귀여운 표현이 많아서 재밌었어요. 식물에 대한 관심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그런 식물에 대한 용어들? 초록별이란 단어 그런 거 되게 귀엽지 않았나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보통 뭐 저는 개를 키우고 있으니까 무지개다리 뭐 이런 건 아는데 맞아. 또 물고기는 혹시 죽으면 어디 가나요? 아니요. 용궁에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식물은 또 그런 초록별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식집사라는 표현. 식물 돌보는 사람들을 식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는 묘집사인가? 원래 거의 고양이로 시작된 걸로 아는데 그래서 고양이는 그냥 집사로 했었죠. 예. 그렇죠. 원래 집사가 고양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을. 예. 저는 이 책이 되게 고마운 책이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식물 키우는 거에 있어서 좀 마음의 짐 아닌 짐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식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산에 가시면은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뭐 하면서 막 말씀 잘 해주시는데 그런 거 항상 보면서 크다 보니까 나도 좀 그런 거를 알고 싶다보다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컸거든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니까 알고 싶다로 좀 바뀌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직접 능동적으로 막 식물을 공부하고 이런 정도의 그 액션까지는 가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약간의 부담감이 짐처럼 있었는데 여기서 작가님이 좀 초보 식집사로서 처음부터 자충우돌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도전해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진짜 한번 키워볼까? 쉽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실제로 들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고마웠어요. 네. 여기는 공덕동 식물유치원은 2023년 백수혜 작가님이 집필 하신 책이고요. 10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영국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시고 돌아온 작가님이 재개발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됐는데 그곳을 산책하다가 떠나고 간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런 물건들이나 식물들도 버려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고 식물은 내가 좀 데려다가 키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키우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에세이로 만든 책입니다. 처음에 비비초라는 그 식물을 구조를 한 몇 개를 해야겠다 하다가 100개가 넘게 구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거를 진짜 잘 키워서 분양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SNS를 계정을 만들고 근데 사진작가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유치원으로 해봐. 그래서 새싹들을 다 키워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한번 해봐 라고 조언을 해주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식물유치원이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활동을 하셨다고 하네요. 식물 구조 활동? 졸업이라고 명명한 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자, 백수혜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백수혜 작가님은 일단 전공은 미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림이나 글은 물론이고 전시나 이벤트 기획도 하시는 프리랜서 예술인이십니다. 나를 돌보는 식물이라는 제목으로 유치원 졸업식을 전시회처럼 이렇게 같이 진행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작가님의 그런 작품들도 전시를 하고 영국 유학생활 동안에 이방인으로서 느낀 소외감들로 이제 자연스럽게 버림받은 것들에 눈이 가기 시작했다고 밝히셨고요.
하지만 버려졌지만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내려는 식물의 모습에서 강한 위로를 받으신 것도 이런 책도 내시고 또 계속해서 이런 유치원 활동, 구조 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책에 쓰신 말씀인데 작고 소중한 마음들이 모이면 큰 움직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당신이 있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이런 작가님의 그런 가치관들이 잘 녹아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해외에서 이방인으로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를 그냥 아시아 여성 1, 유학생 1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냥 존재는 하지만 인식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려진 재개발 지역에 있는 유기된 식물들도 존재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여서 나와 좀 독립시하게 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확 저는 와닿았어요. 많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특별하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인식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들이 최근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말벗이라는 것도 이제 하는 거고,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게 아마 작가님이 버려진 식물을 바라봤을 때 그 기분이 아닌가. 하나하나의 그러니까 좀 존재감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두 분에게는 그 생명을 키운다는 게 조금 어떤 의미인지. 생명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식물들이 더 쉽게 버려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쓰였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는 아무리 뭐 생명체라고 해도 일단 동물과 식물의 제일 큰 차이가 동적이냐 정적이냐 차이인데, 화분 이런 거는 물론 식물을 이렇게 계속 가꾸시는 분들은 생명이라고 인지를 하겠지만, 사실 그냥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막 저걸 보면서 생명이 붙어있다 막 이런 것까지 잘 의식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동물은 뭐 어쨌든 사실 뭐 유기하는 사람도 정말 많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어디 거처를 옮길 땐 솔직히 데리고 가잖아요, 다. 근데 식물은 사실 부피 큰 화분 같은 경우에는 무게만 해도 엄청나고, 또 그냥 그거 버린다고 당신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런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조금 버리고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이 느낌으로 그냥 두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차피 자연의 일부였는데 얘는 우리가 없어도 빗물 막 맞으면서 잘 클 거고, 동물은 내가 안 키워주면 살기 힘든데 식물은 내가 없어도 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안타깝긴 하네요. 차라리 진짜로 책임을 못 질 거면 이런 데라도 좀 심어두고 갈 수 있는 심어두고 건데. 가면은 그거는 그러네. 어쨌든 새로운 거처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괜찮은 환경을 찾아서. 근데 그렇게 그냥 화분채로 덩그러니 놔두면은 그 식물이 어쨌든 자란다면 뿌리가 더 넓게 뻗고 그러면 더 큰 보금자리가 필요할 텐데, 그거는 저는 유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맞아, 진짜 버리고 가는 거지. 안타깝죠. 그런 말이 떠올랐는데, 생명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동물 같은 경우는 그 감수성에 이게 높이가 높지 않아도 이게 생명이구나 우리가 누구나 인지를 하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섬세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거 들여다볼수록 식물이 주는 상호작용을 알아차릴 수 있고, 우리랑 같은 생물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뭐 하는 것들이 좀 더 섬세한 범위가 아닌가. 상호작용에 있어서 식물을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그런 인식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지 정도가. 예.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건 하시는 분들이나 식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보면 진짜 섬세하세요.
좀 그런 센서가 많이 발달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 하긴 그런 거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물과 좀 교감하고 조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제가 힌트를 얻었던 부분인데요. 그 식물 친구들과 대화하는 주제로 챕터가 있어요. 근데 물을 좀 더 자주 달라던가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프다고 이야기해 준다면 더 잘 돌봐줄 수 있을 텐데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아차 싶었다. 소리내지 않는다고 언어로 소통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게 아닌데 식물은 항상 온몸으로 내게 말 걸고 있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네, 이 부분 읽었을 때 아,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나도 좀 식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키워봐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게 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말보 촬영하러 갔을 때 예. 식물 입양하고 싶다. 우리 손님을 위해서. 그렇게 받아오면은 키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크지 않으면. 오케이. 저는 이제 겨우 얘기가 통하기 시작하는 애들 키우는 게 그나마 식물이나 동물보다 쉽지 않나. 그럴까요? 아, 더 쉽다고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 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뭐 동물을 키우고 있으니까 어쩔 때 한 번씩은 진짜 좀 아쉬운 게 이 친구랑 소통이 진짜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어디 아프면은 그 진짜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니까 되게 그렇거든요. 근데 자제분들은 그래도 그게 소통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낫지 않나. 소통이 되는 건가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말은 통하는데 저도 뭐 동물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아까 말을 하긴 했지만 어머님이 화초 키우는 거 좋아하시고 옥상에 또 화단이 있어서 저희도 뭐 수레국화라든지 아니면 이 책에 나온 방아나무 뭐 그런 게 많아서 또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나만 키우면 되네 이제. 그런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옥상에 한 번씩 올라가서 보면 그 달라지는 걸 보면서 뭔가 어렸을 땐 아예 관심이 없었다면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걸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꽃이 봉우리가 생길 때 막 터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정말 아프대요. 사람도 성장할 때 성장통이 있듯이 그때가 에너지를 제일 쏟아내는 때라서 그렇다는데 백일홍이 저희 옥상에 좀 크게 있는데 피려고 하면 봉우리가 보통 한 사람 주먹보다 조금 작은데 정말 막 물 같은 게 뚝뚝 떨어지거든요, 거기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친구는 이걸 피우려고 정말 저렇게 땀 흘리듯이 힘을 내고 있구나. 근데 그 이후엔 정말 사람 손보다도 더 크게 꽃이 피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깨닫는 게 또 있어요. 여기랑 또 맥락이 통하네요. 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네.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나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기억에 남는 부분 있으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예. 저는 여기 뒤에 있는 비비추리 방금 얘기했던 그건데 비비추 구조를 했는데 다른 식물들이 다 피어날 때까지 얘는 피지 않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피어나 있더라. 모든 식물들이 피어나는 시기가 각각 다르구나. 작가님 본인도 예술가로서 프리랜서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오셨던 것처럼 내가 피어날 시기도 있다. 다를 뿐이다. 라는 걸 이 책에도 쓰셨잖아요. 각자 자기만의 속도로 가도 괜찮다고. 네. 달리기가 필요한 그거랑 네. 연결되네. 그렇죠. 권은주 작가님이 쓰신 책이랑도 되게 연결이 돼서 그게 이제 좋았고, 그리고 재개발 단지에서 식물 구조 활동을 하며 가장 많이 접하는 흔둥이라는 식물. 환경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아서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고 구하기도 매우 쉬운 편이라서 재개발 지역에서도 많이 유기된 식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작가님도 어릴 때부터 내가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대요. 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평범한 것도 쉽지 않구나.
훈둥이는 어디서든 잘 적응한다. 변화에 맞춰 잘 살아간다. 그 어려운 일을 평범한 것들은 해낸다. 저도 이 부분을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또 그거랑 연관이 되는데 우리 라디오 했었을 때 네.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거다 라고 맞아요. 하는 부분이 그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것처럼 훈둥이라는 이 흔한 식물도 이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고, 식물이 정말 살기 어려운 곳도 살 수 있는 평범한 곳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도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바라보다 보면 하나하나가 다 특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두 분은 나는 좀 남들과 다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셨어요? 어떠세요? 뭐 항상 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저는 그냥 달랐어요. 네. 세상이 달랐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대학교 다니는 내내 염색했거든요. 네. 까만 머리가 너무 싫어갖고. 근데 주변에 염색하는 친구들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외모적으로 특별하려고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가 특별한 사람이면 드러나게 된다. 선배님들, 문화예술 쪽 종사하는 분들 보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지, 뭐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사실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더 큰 거고, 좀 남들과 다른 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 특별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남들보다? 학교 반 애들이 다 이걸 고르면 요거에서 조금 다른 거 고르고 싶어.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심리가 저는 좀 있었거든요. 가수보다는 조금 다르고 싶은. 뭔가 그냥 나랑 똑같은 타인들이 막 있는 거는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항상 있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오늘 좀 느끼네요. 그게 보편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네. 오히려 훈님과 반대로 남들과 어긋남은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다수랑. 네. 음. 뭔가 혼자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네. 좋지 않아서 어. 모두가 얘라고 할 때 얘를 하는, 하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또 따로 있으면 그 부분은 또 혼자서 이렇게 그건 깊게 파고. 네. 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처음 보는 벌레가 궁금해서 사진을 올려 물어보니 식물을 죽이는 해충이라며 서둘러 방제 작업을 하라고 했지만 식물에게 찾아오는 벌레들을 굳이 제거하지 않았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했다. 어렵게 핀 레몬 새싹을 애벌레가 파먹을 때도, 나비들이 상추에 알을 낳고 갔을 때도 괜찮았다. 아름다운 나비를 보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작가님은 꼭 식물이 아니어도 어떤 생물과도 되게 참 교감하며 잘 살아가셨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막 해충이라고 죽여버리고 그러지를 않는데 어린 아이들이 말벌을 죽여놨잖아요. 막 지지겨서. 전 그런 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맞아. 그것도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생명체고, 물총으로 계속 맞추려고 하고. 네,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 한 걔네도 자기 살 방법을 생각하면서 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왔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유치원에 데려와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 좀 아이같이 여겨진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 아이의 뭐 살을 파먹어도 괜찮다, 그게 자연이고 또 저 곤충도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 마인드? 그게 너무 멋있고 좋더라고요. 작가님이 글을 쓴 게 표현이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귀여우신 분이다 생각하는 게, 이게 읽으면서 계속 웃음이 지어졌던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그 똥파리 나온 얘기가 있는데, 똥파리가 자기한테 앉으면 자기가 똥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찝찝하다고 했는데 아, 맞아. 그게 어느 순간 꽃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꽃파리. 네, 백일홍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그거랑 잘 어울려서 꽃파리라고 불러야겠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몸에 파리가 앉으면 나를 백일홍이라고 생각하면 되려나? 이런 표현들이 너무 신선하고 예술가의 시각은 정말 다르구나. 뭐 하나를 봐도 이런 게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겠다. 어떤 분이실까를 되게 계속 상상하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글을 되게 잘 쓰신다 나는 그 생각했는데 와 맛있게 잘 쓰신다. 맞아요. 맛있다는 표현 되게 딱 맞네요. 그렇게 여러 종류의 씨앗을 모아 따뜻한 봄이 오면 햄스터를 키우는 친구를 위해 씨를 가득 품은 해바라기를 심고 천연 수세미를 직접 키워 쓰겠다는 다짐으로 수세미 씨앗도 심고 다양한 꽃을 즐기기 위해 백일홍, 수레국화, 사랑초 다양한 씨앗을 심어 여름 내내 쉴 틈 없이 노란꽃, 빨간꽃, 보라꽃, 파란꽃이 피길 기대한다. 그러니 추운 겨울날엔 씨앗을 보기만 해도 희망에 가득 차 호호호 웃음이 나고 파종을 향한 갈망은 뜨거워진다. 게다가 씨앗을 사서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찌나 예쁜지 추울 겨를이 없는 겨울이다. 봄에 심어서 새롭게 나서 나눠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예쁘다고 썼는데 난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글을 써? 지금 약간 둘 다 반하셨는데요. 진짜 엄청 따뜻한 분 같아요. 글이 주는 온도가 저는 읽으면서 되게 따뜻했어요. 온실 같다고 해야 될까요, 책이? 그러니까 이분은 꼭 식물이 아니라도 분명히 주변에 뭔가가 이렇게 항상 어울려 그렇게 사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네. 포용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죠. 끝부분에 율마를 한 3번 정도 실패했다고 나오는 율마라는 식물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는 순간 떠오른 게 제가 대학교 때 유일하게 자취방에서 키우려고 도전했던 게 딱 하나 율마였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모르시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세모난 나무의 모양을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 화분에 축소해 놓은 이쁜 모양이에요. 그게 너무 이뻐서 식물을 관심 없던 저도 도전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몇 달 안 가서 이제 말려서 초록별로 보내버렸거든요. 이게 키우기 어렵다고, 난이도 높은 거라고. 이것도 오히려 용기가 됐죠. 이제 이분도 되게 어려워하는 게 율마구나. 그러면은 나 다시 한번 도전해봐도 될지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오늘 시간이 좋은 게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했는데 두 분께 두 분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은 이북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 아쉬웠어요. 이 사파를 직접 종이책으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도 진짜 예뻐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오히려 이 책은. 이거 살래요? 준쌤에게 제 책을 드리겠습니다. 사면은 이런 책갈피도 주십니다. 우와. 저는 안 주셨어요. 실제로? 네. 오,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4종류 있어요. 우와. 맛있게 생겼네. 이게 고로케, 감자 고로케 같이 생겼네. 9월에 함께 읽을 책은 다크 심리학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따뜻하게 힘이 되는 이야기들로 읽다 보면 꾸려왔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의 책을 선택해 봤습니다. 가을이니까요. 여러분도 다크 심리학 함께 읽고 9월 모임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을 준비됐어. 읽다 보면 나를 찾게 되겠지. 읽다 보면 구조하게 되겠지. 읽다 보면 그냥 받게 되겠지. 읽다 보면 구분 없이 어울려 살게 되겠지. 타르 유니버스 온라인 독서 모임 읽다 보면 8월 모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새로운 책을 또 같이 읽고 9월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책 읽고 만나요.